쭉 쉬는 이런 시간대를 그동안 밀린 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거, 그런 과정들을 메꾸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현역으로 대학가. 안 그러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계속 나올 거야. 뭔가 아쉽고 후회가 되고 그런 거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여기부터 출발이야. 수열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열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정의를 따진다면, 수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묻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설명하고 갑니다. 정의는 어차피 우리가 그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일정한 규칙으로 수가 나열된 것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구잡이로 수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언가 특정한 규칙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 규칙이 언제나 통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봐. 내가 처음에 1, 그 다음 2, 그 다음 3이야. 그 다음 누굴까? 7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하는 거야. 왜? 당연히 우리는 처음에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면 네 번째는 왜? 왜 4라고 짐작을 했어? 1씩 커지고 있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모든 숫자들 사이에서는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수열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규칙에 의해서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규칙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게 될 거냐? 첫 번째, 단순하게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일정한 차이를 나타낼 때, 즉 방금 전에 예를 들었었던 1, 2, 3 하고 가는 숫자들 있지. 그거는 앞 숫자와 뒷 숫자가 얼마 차이가 나? 1 차이라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수를 나열하게 되는 경우. 물론 차이가 꼭 반드시 1이라는 법은 없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수가 나열되는 경우야. 그럼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앞에 숫자가 처음 숫자가 1이야. 그 다음이 2야. 그 다음이 4야. 그럼 앞에 거와 뒤에 거는 곱하기 2, 즉 1분의 2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 다시 2분의 4, 2라는 비율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그럼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숫자는 뭐가 되겠어? 4 다음 나오게 되는 숫자는 2라는 비율을 가지는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고, 그 다음 나오게 되는 숫자는 똑같이 2라는 비율을 가진 1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런 식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수열이 있다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잡다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을 때 일정한 차이, 이 일정한 차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하거나 빼란 얘기잖아. 일정한 비율은 곱하거나 나누란 얘기지. 그런 것들을 모두 섞어놓은 잡다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세 개의 수열, 각각의 차이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애를 같을 등자를 씁니다. 한문이야. 같다라는 등자를 써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을 등자를 써서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되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잡다한 규칙이지? 이번에는 뭐 같거나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얘는 잡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되니? 옛날에는 이 잡다한 규칙하에 있는 수열도 몇몇 특정한 경우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점점 완화가 되면서 전정 교육과정 정도부터는 저 잡다한 규칙하에 있는 수열은 특별하게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수열 정도 한번 시작할 때 이런 규칙이야. 이런 규칙도 가능해 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 정도로밖에 예시 정도로만 나타나게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랑 뭐 보면 되냐?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애랑 일정한 비율을 가지는 애, 이 두 가지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포커스를 맞추는 김에 기왕이면 용어 한 가지를 더 알고 가자. 자, 일정한 차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앞으로는 이 일정한 차이가 말이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공차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먹는 거 아니다. 처먹는 생각하지 마.
공차라는 이름을 부르게 될 거고 공차는 앞으로 D라는 문자로 치환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일정한 비율 찍어봐.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렇지, 공비라고 불러요. 무장한 거 아니야? 뭔지 모르지? 알아? 어떻게 알지? 알아? 너 새끼 몰랐잖아. 솔직히 말해. 자, 공비. 그래서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 할 거고 확인돼요? 잡수열은 그냥 오늘 지나가는 투로 간단하게 한번 언급만 하는 정도로 끝낼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된 수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열이라는 부분 전체에서 통용이 되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몇 가지 용어? 그 중에 첫 번째 용어가 뭐가 될 거냐면 첫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 끝항입니다.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 일반항이에요. 그러면 수열은 다른 수학 단원과는 조금 다르게 용어들 자체가 되게 직관적으로 등장을 해.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자, 첫항 어떻게 떠올라? 그렇지, 제일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항이에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수를 셀 때 가장 처음 나오게 되는 숫자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처음 항, 일반적으로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 해서 A1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자, 끝항은 뭐겠어요? 그렇지, 맨 끝에 등장하는 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숫자들을 쭉 나열해 갈 거야.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올지, 몇 번째 항이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맨 끝항은 일반적으로 A의 n번째 항이다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항은 뭘까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럼 그 중간이 몇 번째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일반항이잖아, 일반항. 근데 뭘 중간이야? 그럼 중간항이라고 불렀겠죠. 중항이라고 부르든가. 중앙에 있는 거는. 그렇지. 수열 자체에 규칙을 설명해 놓은 항이에요. 확인되니?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수열의 규칙을 설명할 건데 첫 번째 항부터 규칙이 나오면 어떻겠어? 김이 팍 세는 거야. 왜? 나는 수열을 보고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려고 문제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규칙을 설명하고 시작을 해. 열 받아 안 받아? 나이스 아니야? 받아야지. 열을 받아야지. 왜? 내 문제 풀고 싶은 의지를 꺾었으니까. 그래서 보통 저 규칙을 설명한 일반항의 경우는 가장 끝이 아니라 랜덤한 항을 얘기를 해. 랜덤한 번호의 항.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처음은 아닐 거야. 근데 그 랜덤한 항의 번호를 얘기를 했어. 몇 번째인지 숫자로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가장 끝에 있는 끝항이랑 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하게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수열을 딱 봤을 때 일반항이 뭔지만 알잖아? 그러면 그 수열을 내가 완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애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확인됩니까? 즉 우리의 제1목표는 뭐다? 일반항이 뭔지를 찾는 거다.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라고?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첫 항이라고 나와 있는 애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초항이라고도 불렀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 갑자기 막 초항 막 할 수도 있어. 옛날에는 초항이라고 불러서. 그래서 나도 아직 이게 패치가 다 안 됐거든. 그러니까 초항이라고 하면 그냥 첫 항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끝항은 뭐라고 불렀을까 옛날에? 종항? 어? 종항? 초종? 수항? 말항. 네? 초와 말. 야구 안 봤어? 초, 말. 시작과 끝. 그래서 말항. 확인되죠? 근데 보통 끝항이라고도 많이 하고, 끝항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근데 내가 말항이라고 하면, 이거 끝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까지 정리하면 수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끝이야. 요거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거든? 자, 이거 가지고서 바로 우리는 229쪽 봐. 이제 잡다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기본 유형 1번에 있는 수열을 볼 거야.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요? 4. 그 다음은 10. 오케이. 그 다음은요? 16.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쭉 가게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보고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규칙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거야. 근데 그것들이 섞여 있는 게 잡다한 규칙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갈 때 6을 더하지. 이렇게 갈 때도 6을 더하고 이렇게 갈 때도 뭐해? 똑같이 6을 더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온 숫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 항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는 4는 뭐라고 써야 될까? 두 번째 항이니까 A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0은 세 번째 항이지? A3야. 여기는 16은 A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수열을 진작해 볼 거거든? 왜? 뭐가 문제야? 왜? 뭐 응 했잖아.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축차 대입법은 뭐냐면 순서대로 항들을 나열해 보는 거야. 첫 번째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지. 자, 근데 두 번째 있는 A2를 어떻게 나열해 볼 거냐면 첫 번째 있던 A1에다가 6을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있는 A3는 A2에다가 더하기 6을 하게 되겠지. 이걸 통해서 일반화 시켜보는 거야. 어떻게 일반화 시킬 거냐? 자, A1이 이거였고 A2는 얘잖아. 여기 자리에 A2 대신에 이거 대입해도 될까 안 될까? 그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A1에다가 플러스 6 곱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규칙이 발견이 돼야 돼. A4를 만약에 나보고 써보라고 하잖아? 나는 어떻게 쓰고 싶어, 그러면? A1에다가 6 곱하기 3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 아니, 요거 반복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걸 얻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따라와야지. 그러면 이렇게 쭉 갔을 때 AN번째 항은 어떻게 쓰게 될까? A1에다가 플러스 6 곱하기 N-1이다. 그럼 이제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결국에 일반항 An은 어떻게 찾으면 된다? 6n 마이너 8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야. 그럼 지금은 잡다한 수열이 아니었지? 일정하게 숫자가 더해지는 거지?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얘를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A의 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부르게 돼요. 확인됩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A1, A2, A3, A4 이렇게 이름 붙였잖아, 항에다가. 이 항에다 이름 붙인 거에서 여기 보니 이 A라는 게 뭐냐면 수열의 이름이야. A라는 수열의 첫 번째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열의 이름이 A가 마음에 안 들어. B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돼. 그럼 B라는 수열의 이름을 붙이게 되면 얘는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B1, B2, B3, B4가 되고 B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름과 알파벳 문자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의 규칙을 찾는 거. 그러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4분의 1이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자, 첫 번째 항. 얘 수열의 이름부터 붙여보자. A라고 붙일까? B라고 붙일까? 뭐라고 붙일까? 싫어. C라고 붙일 거야. 그럼 C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얘잖아. 두 번째 항은 얘잖아. 세 번째 항은 얘지. 그럼 이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CN이라는 일반항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항의 모양하고 넘버링 돼 있는 숫자들이랑 같이 연결을 지어보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중등 과정 막 하면서 보면은 규칙 찾기 하던 거 있지.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거야. 그럼 자, 얘 뭐라고 쓰면 돼? n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거 분의 1이라고 쓰면 딱 맞지 않냐?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얘는 일정한 차이를 가져? 아니요. 일정한 비율을 가져? 여기다 뭘 곱하면 얘 되고 여기다 똑같은 애 곱하면 얘 돼? 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뭐야? 12분의 1이잖아. 3분의 1 곱하면 되잖아.
3분의 1 곱하면 되냐?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도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잡다한 규칙을 가지는 잡수열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규칙 찾기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항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규칙을 설명하는 항이잖아. 결국에는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규칙 찾기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규칙 찾기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차이냐 일정한 비율이냐 두 가지 예시를 준 거고, 그 두 가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부터는 잡다하게 규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로 갑니다. 자, 등차수열에서 첫 번째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볼 거예요. 등차수열의 정의, 어떤 게 등차수열일까요? 일정한 차이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게 되는 첫 번째 항, 끝번째 항, 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막 번호 붙여서 만들었었지. 네. 즉 그러한 항들 사이에 차이가 일정하게 등장하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글로 풀어서 쓰기보다는 이 정의를 식으로 쓰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임의의 숫자 n번째 항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바로 앞에 있는 애는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n-1번째 항이 되겠죠. 즉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게 되면 그 일정한 차이가 나오겠지? 그 차이 값이 어떻게 돼? 일정한 숫자 d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 뒤로 조건이 d는 뭐가 되냐? 상수. 문자가 아니라고요. 문자가 돼버리면 n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숫자가 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라는 요렇게 쓰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식에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식을 우리가 한 차례 변형을 하면요, a의 n번째는요 a의 n-1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어요. 둘 사이에,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니? 네. 이게 기본적인 등차 수열. 그랬을 때 여기서 보는 이 d라는 숫자 뭐라고 불렀죠? 공차라고 불렀죠. 먹는 거 아니라고 했죠. 기억해. 괜히 또 여기서 등차 수열이니까 이 새끼 등차 아니에요? 이러다 걸리면 머리 쳐서 뽑아버린다. 알았지? 먹는 거 생각해. 먹는 거 좋아하잖아. 확인됐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정의. 그러면 이 등차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공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만 알면, 즉 항들 사이에 차이가 얼마씩 나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라면 모든 항들을 다 만들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어? 일반항, 규칙을 설명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공차와 d가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즉 공차 d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돼요? 자, 근데 항들 사이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내가 찾았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숫자가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라면 과연 그 차이가 났을 때 그래서 몇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공차와 첫 항 A1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즉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선 일단 두 개부터 찾고 시작한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되나요? 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시 하나 들 겁니다. 등차수열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항을 저는 3이라고 쓸 거고요. 두 번째 항을 7, 그 다음을 11, 그 다음을 15라고 적고 땡땡땡을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항, 즉 초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항이겠지?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얘가 A2, A3, A4 이렇게 되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 뭐 하면 돼? 4를 더하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갈 때도 4를 더하고 다음번도 4를 더하면 된다는 거 알았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기 보이는 이 A라는 수열은요, 항들 사이에서 4라는 차이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N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인 걸 알아요? 공차가, 즉
첫 항이 3이고 공차 D가 4가 되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일반항을 직접 찾아서 규칙 자체를 수식으로 설명을 해놓으면 참으로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반항 찾기 해볼 겁니다. 확인되나요? 자, 그럼 일반항 찾기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갈 거냐? 축차 대입법으로 똑같이 갈 거야. 자, A2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A1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죠. 네. 자, 그럼 A3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A2에다가 공차를 또 더하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A1 플러스 D가 요거에다 대입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이 뭐가 됩니까? A1에다가 플러스 2D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한 번 더. A4는요, 아마도 A3에다가 플러스 D가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A3가 마찬가지로 얘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1에다가 플러스 3D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논리를 따라서 쭉 따라가면 A의 n번째 항은 A의 n-1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점점점 해서 계속 대입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A1에다가 n-1번의 D를 더한 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애는 어떤 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거냐? 첫 항 A1에다가 플러스 n-1개의 D를 더한다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하나씩 대입하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 공차 자리에 3 대입하고 여기에다가 공차 자리에 4 대입해서 4 대입해서 4 대입해서 여기다가 바로 4 대입해서 막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일반항식에서 쭉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일반항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기본적인 증명이 끝났으니 요 일반항의 공식을 외워뒀다가 딱 봤을 때 얘가 등차수열인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 빈칸 메꾸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가 4잖아. A1이 얼마였어? 3이었지. 그러면 요 식 싹 정리하면은 4n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끝나겠죠. 요렇게 그냥 일반항 찾는 겁니다. 확인돼요? 네. 즉 다시 말하면 요 일반항을 뭐 하라고 그랬어? 외워두라고 얘기를 했죠. 외워둔 상태에서 첫 항과 공차 두 개만 찾으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해서 식 정리하면 일반항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식에서 A1은 결국에 뭐야? 내가 숫자를 대입할 거잖아. 상수야, 상수. 상수. 맞니? 그 다음에 공차 D도 어때? 일정한 숫자잖아. 상수야, 상수.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요 식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n이라는 문자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냥 등차수열의 일반항 외울 거잖아. 그래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말까지 같이 외우세요. 오늘 끝날 때 요거 한 번 더 쓸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이렇게 찾는다. 일반항 증명했으니까 여기다 숫자만 대입할 거다. 요것만 확인하면 등차수열 끝입니다. 별거 없죠? 네. 그러면 실제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을 하자고요. 바로 밑에 있는 기본 유형 2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냥 눈으로 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수열에 일반항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애초에 언급이 뭐라고 돼 있어?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으라고 그랬잖아. 아, 그러면 지금 나오는 수열은 의심하지 마. 무조건 뭐라고?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A1에다가 n-1번의 공차 D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 빈칸 메꾸기. 첫 번째 문제는 첫 항이 얼마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20 쓰고 더하기 n-1에다가 공차가 얼마래요? 그래,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그만이야. 그럼 식정리만 해. 뭐가 돼?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그럼 내가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항이잖아. n에다 그냥 1 대입해서 20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 1 대입해서 20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제대로 구한 거야. 끝난 거야, 1번항.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숫자가 나열되어 있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등등등 하고 돼 있어. 그러면 첫 항이 이건 얼마란 얘기야? 그래,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첫 번째 항이 될 것이고 공차가 얼마란 얘기야? 그래, 5라는 걸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 왜? 등차수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바로 1반항.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30에다가 플러스 5에다가 n-1을 곱하면 되겠지? 정리. 5n 마이너스 35가 an 1반항이다. 마찬가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n에다 얼마 대입해보라고? 1 대입해서 첫 항만 확인해봐.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 되잖아. 혹시 모르겠어. 난 그래도 의심이 돼. 2도 대입해봐. 두 개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럼 A2 2 대입하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25. 여기는 두 번째 항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구한 게 맞아요. 이게 일반항 찾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야 생각을 바꿔봐. 일반항이 그럼 내가 얼마인지 알잖아? 이 식의 모양만 외워놓는다면 만약에 AN이 내가 만약에 4n-7이라고 나왔어. 확인되니? 이때 이 수열의 첫 항과 공차를 찾으라고 시켜. 그럼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첫 항은. 그래, n은 1 대입하면 첫 항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럼 뭐야? 그렇지. 그럼 공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번째 항을 찾아서 첫 항하고 두 번째 항이 얼마 차이 나는지 확인하면 돼. 근데 그거 귀찮잖아. 그러면 여기 봐. 이 식에서 d가 n이랑 곱해지는 숫자지. 그 외에 또 n이랑 곱해지는 숫자 있어 없어? n에 관한 1차 항은 무조건 d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바로 여기는 n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야. 확인돼?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고 가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서 바로 뒤쪽에 기본 유형 3번. 다음 수열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의 공차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보려면 일단 일반항을 쓰는 방법들을 좀 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필수 3번의 첫 번째 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첫 항이 나온 게 아니라 A3가 나왔지? 그리고 A7이 나왔지?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A3 몇 번째 항이란 얘기야? 세 번째 항이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여기 n이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는 A3라는 A1에다가 더하기 공차 두 번 더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A7은 뭐라고 쓰면 돼? A1에다가요 더하기 공차 6번 더한 거예요. 확인되니 안 되니? 그럼 이렇게 한 애가 첫 번째가 얘가 마이너스 4, 두 번째 얘가 2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첫 항도 찾을 수 있고 공차도 찾을 수 있지?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자. 그러면 뭐가 돼? 빼면 4D가 나오지. 그럼 얼마야? 24. 그럼 바로 나왔잖아. 공차 D가 얼마란 얘기야? 6. 이런 식이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반항이 어떻게 생기는지 얘를 물고 뜯고 씹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 이걸 보통 못하고 연결을 못 지어서 수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밑에가 아니라 옆에다야. 나 오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말이 자꾸 꼬여. 자, A2 그리고 나와 있고 얘가 6이라고 나와 있고 A4랑 A6 더한 게 얼마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자, A2 우리 뭐라고 쓰면 돼? 두 번째 항이잖아. 첫 항 A에다가 공차 D 더한 게 6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A4는 뭐야? 첫 항 A에다가 A1에다가 공차 3D 더하는 거지. A6는 A1에다가 공차 5D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두 개 합친 게 얼마야? 36. 그럼 내 이 식 정리하면 A1에다가 플러스 4D를 계산한 게 얼마야? 18. 맞아요? 그럼 다시 열리. 그러면 이번엔 D가 바로 찾아봐.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냥 나오고 끝나는 거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 등차수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일반항이 정확하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볼 거야.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등차 중항이라고 만들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등차 보이지? 등차수열의 중, 한무냐? 가운데. 항이라고. 등차수열에서 가운데 항이 가지는 성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등차 중앙에 등차 중앙이라는 애가 존재하고 그 녀석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등차 중앙의 성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면요. 그냥 항이 n번째 항이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n 플러스 1번째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무조건 끝항이 n이라고는 했지만 n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n보다 큰 수가 또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연속해서 나오는 수열 안에서 여기 보이는 세 개의 항이 존재하잖아. 이때 여기 가운데 있는 항 보이지? 보이지? 이 항이 바로 뭐야? 등차 중앙이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안 되니? 그랬을 때 이 등차 중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그거 밝히는 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간단하게 증명해줄 테니까 잘 봐. AN이라는 녀석은요. 첫 항을 A1이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냥 계속 다 쓰기 싫으니까 A라고 첫 항을 바꾸자. 그럼 A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는 A에다가 n 플러스 1 빼기 1, 즉 n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야. 얘는 A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하면 되겠지? 맞아? 이때 얘네 두 개 더할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2A에다가 플러스 2ND가 되지? 이때 내가 얘를 둘로 빡 나눠버리면 똑같아지네. 이게 등차 중앙에서의 성질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등차 중앙에서의 성질을 어떻게 할 거냐? 양 끝에 있는 두 개의 항 있지? 걔를 더한 다음에 둘로 나눠. 다시 말하면 양 끝에 있는 항의 평균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가운데에 있는 항이 만들어져. 확인되니? 네. 이거 외워야 돼.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문제가 시작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봐. 기본 유형 4번. 여기 바로 나와. X7, Y 1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 유형 4번에서 X7, Y 13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이건 등차 중앙을 안 써도 돼, 사실. 왜 안 써도 되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지금 그림상. A1. 얘는 두 번째지. 얘는 세 번째지. 얘는 네 번째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보이는 7이라는 숫자는 A1에다가, 즉 첫 항을 그냥 A로 치환하자. A 더하기 공차 D라고 하면 돼.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A 플러스 3D가 되겠지. 여기서 이거 빼잖아? 뭐 나와? 2D 나오잖아. 6이야. 공차 D가 얼마인지 알아. 그러면 얘는 3도에서 7 돼야 되니까 X가 4인 거 확인됐지. 여기다 3 더하면 Y 되니까 10. 이렇게 그냥 확인이 돼버린단 말이야. 굳이 등차 중앙의 성질 안 써도 돼. 근데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나올 때 등차 중앙을 쓰는 거거든?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연속해서 숫자가 등장했지.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세 개가 연속해서 등장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평균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가운데 있는 애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네 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얼마야?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공차가 얼마라는 얘기야? 3이라는 걸 찾았잖아.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 왜냐? 얘네 또 세 개가 뭐야? 연속해 있지. 가운데 거잖아. 그럼 얘네 둘 더한 다음 평균 구하면 7 나오면 되는 거지. x랑 10 더하고 2로 나눈 게 7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2 얼마라는 얘기야? 14. 그러니까 x가 4. 이렇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조금 등차수열의 중앙을 뜻하기에는 조금 거지 같고 뒤로 넘겨봐. 필수형 8번을 보면 돼. 8번에도 등차 중앙이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등차 중앙이 빛을 발하는 거야. 2a-5라는 첫 번째 항이 있고 a 플러스 3이라는 두 번째 항이 있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라는 세 번째 항이 있지. 이 세 항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랬지. 그럼 세 개가 연속해서 존재할 거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가운데 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돼? 등차수열의 가운데 항 중앙이야. 등차 중앙이야. 그럼 이 등차 중앙은 양쪽 값에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가운데 값을 2배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이게 뭐랑 똑같아? 양끝 값을 합이랑 똑같으면 되잖아. 맞아요? 이거 2로 나누는 거 대신 여기다 2 곱한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잖아. 그럼 a가 얼마야? 그래, 풀마 4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뭐. 그럼 문제를 지금 보면은 풀마 4 중에 누굴 써야 되는지는 첫 번째 줄에 나왔어. 맨 앞에 3개의 양수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이 3개의 숫자가 전부 다 뭐여야 돼? 양수. 근데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음수가 돼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a는 플러스 3만 남겠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거 안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 봐라. 얘가 뭐야? 첫 번째 항이잖아. 얘는 뭐야? 두 번째 항이지. a1 플러스 d야. 얘는 뭐야? 세 번째 항이지. a1 플러스 2d야. 맞니 아니니? 그럼 여기서 이거 빼봐. 공차 나와야 되지. 그럼 공차 d가 여기서 이거 뺀 거야. a 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여기서 이거 빼도 공차 d잖아. 그럼 공차 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야. 아 플러스 8이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번거로워 안 번거로워? 그러니까 그냥 중앙 이용화 한 방에 끝낼 건데 이런 짓을 뭐 하라냐고. 그래서 등차 중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좋아. 이렇게까지 해서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인 정의 얘기해줬고 공차와 첫 항만 찾으면 일반항 공식 외운 거에다 숫자 대입해서 일반항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지? 그랬을 때 그 일반항의 모양은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항상 등장하게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등차 중앙이라는 녀석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니?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원래 여기서 끊고 등차수열의 합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시간이 없어. 난 여러분들을 믿어.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승우 믿어도 되지? 믿지 마? 여기서 끊어? 어떻게 믿어 말어. 전주한테 질 수 없잖아. 웃어? 성일국 것들?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차설의 합에 대한 얘기야. 확인되니? 자, 등차설의 합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증명해 줄게. 어차피 공식 유도하고 나면 외우기만 하면 되거든? 자, 유도해 줄게. 우리가 1, 2, 3, 4 숫자 이렇게 쓰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 이게? 등차수열. 그냥 등차수열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언급을 할 거야. 어떻게 언급을 할 거냐? 첫 항이 얼마? 1이고요. 공차가 얼마? 1인 등차수열이에요. 즉 여기서 우리 처음에 등차수열 항들 사이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 첫 항이 얼마고 공차가 얼마인지 알면 일반 항에도 숫자 대비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수열을 다 분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첫 항과 공차가 얼마인지 드러나게끔 꼭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파악을 해야 돼. 단순하게 등차수열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첫 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이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100가지를 더해 100가지를 할 거야. 자, 1부터 100까지 나온 거야. 항이 몇 개지? 100개가 있어. 확인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앞에서부터 A1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순서대로 따라가서 쭉 가서 마지막에 있는 A100까지를 더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A라는 수열의 첫 항부터 끝항 100번째 항이지? 100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다 쓰기 싫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썸의 약자를 써서 S 대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뒤에 100이라고 붙입니다.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용어 SN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SN은 뭐가 되는 거야? 수열의 첫 항부터 즉 첫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뜻합니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살짜리가 300년 전에 200년인가? 그 전에 이미 공식화시켜서 만들었어.
난 사실 믿을 수 없기는 해. 난 5살 때 1, 2, 3, 4, 5, 6, 7, 8, 9, 10을 세고 있었는데 그랬다고 하니. 그러기에는 그분이 차지하는 이상이 너무 높아. 가우스라고 들어봤니? 맞아. 그 사람이 5살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시켰대. 그때 반 애들은 다 1 더하기 2 더하기 하고 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혼자서 놀더래. 너 어떻게 했니? 다 했니? 아, 왜 안 하고 노냐고 혼내려고 했더니 자기 다 했대. 어떻게 했어? 다도 했어 벌써?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간단하게 계산했다고 제출하더래. 선생님 못 알아먹었대. 설명해보라고 시키더래. 그래서 얘기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우와 싶었던 거래. 자,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그분은 제일 앞에 있는 애랑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더했어. 뭐가 되지? 100일이 되죠. 두 번째 거랑 앞에 있는 애를 더했어. 얼마가 되죠? 100일. 즉 100일이라는 순서상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그럼 이 100일이 몇 번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몇 번 만들어지겠어? 100일이 숫자가 총 100개잖아.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묶을 거니까 둘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00을 했대. 그래서 그냥 끝낸 거야. 5050으로. 이게 그냥 1부터 100까지 합을 계산할 뿐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했더니 등차수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야.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했어.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러면 쭉 가서 맨 마지막 n번째 항을 찾으라고 하면 A 플러스 n-1의 D가 되겠지. 그럼 그 전은 A 플러스 n-2에다가 D 곱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먼저 더하신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2A에다가 플러스 n-1의 D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이렇게 더하셨대. 그럼 뭐가 돼? 2A에다가 D 하나가 추가됐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n-1의 D가 되더라는 거야. 아씨, 똑같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수열의 합 SN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요. 2A에다가 더하기 n-1의 D를 하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야? 첫 항 A에다가 더하기 A1 플러스 n-1의 D라는 끝항을 더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지. 항이 총 1부터 n번째까지잖아. n개가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순서상 2분의 n개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셨던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외우기도 빡세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SN을 이렇게 기억할 거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일단 순서상이 2분의 n개가 나오는 건 맞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우리는 A1이라고 쓸 수 있지. 마지막에 나오는 항을 AN이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그냥 외워버려. 굳이 풀어서 쓰지 말고. 어차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AN이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외워야 돼. 일반항 마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있는 증명 과정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버려. 다 버려. 그냥 수열의 합이다 하면은 뭐만 생각하면 돼. SN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어. 수열의 첫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부터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은 게 SN. 확인돼? 네. 그리고 SN은 이렇게 찾는다. 이해됩니까? 이거 두 줄만 기억하면 돼. 수열 합에서는. 네. N이 홀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홀수도 돼. 이따가 보여줄게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위로 당겨 올리자. 자, SN이라는 새로운 용어 나온다 그랬지? 이거는 뭐가 되겠어? 수열의 첫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 등차술의 합을 구하는 공식 외워야 될 거는 뭐가 되는 거야? SN이 2분의 n개의 순서성이 나오고 A1에다가 플러스 A의 n번째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항이 홀수개일 때 지금 우리 성일고 것들, 대장 성일고 것이 얘기를 했거든? 자, 그래서 홀수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들 해보자. 첫 번째 항을 1, 두 번째 항 얼마로 할까? 3, 그럼 다음은 5, 그 다음은 7, 9, 여기까지만 하자. 5개 항이야. 그러면 일단 합부터 찾고 가자.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더해도 되겠지.
자, 더하면 얼마야? 25 나와?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합공식에 대입해서 25가 나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항이 몇 개야? 5개지.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표기할 때는 S5라고 적으면 돼. 이렇게 써놓으면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군요. 확인돼요? 그러면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할 거야. 항이 5개니까 2분의 5개 되지. 그리고 곱하기 첫 번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뭐야? 9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0과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지? 그래서 얼마 돼? 25. 동일하게 나오잖아. 아무 짝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대입하면 돼. 대신에 짝수일 때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홀수일 때는 이쪽에서 약분이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네. 어쨌든 그냥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증명하라고 아무도 안 시켜. 1부터 100까지 5살짜리가 증명했는데 그걸 설마 가오상하게 고등학생들한테 시키겠냐? 그지? 네. 근데 그분이 더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하게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어디 볼 거냐? 기본 유형 5번 보세요. 자, 기본 유형 5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첫째 항이 6이야. 즉 A1이 뭐라고 나온 거야? 6.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이잖아. A 9겠지? 이게 32. 이렇게 된 등차수의 첫 장부터 9항까지 합이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S9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항이 9개 있다는 얘기잖아. 2분의 9 곱하기 6 더하기 3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 얼마 돼? 19.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 얼마야? 71. 오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어때? 할만해 안 해? 그냥 공식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거야. 별거 없지? 당연히 별거 없지. 쉬운 것만 쓰고 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첫 항이 3이야. A1이 똑같이 3이야. 이번에는 공차가 얼마로 나왔어? 2로 나와 있을 때.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S10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S10을 찾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그렇지. A10이 필요해. 그럼 A10은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되지? 첫 항 3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21인 거 확인되죠? 끝났어. 그럼 S10 2분의 10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20일 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여기서 할래? 10이 될 거니까 얼마야? 야이씨. 됐어요? 이렇게. 별거 없지? 할만해 안 해? 하지? 여기까지는 참 쉬워. 여기까지는 쉬워. 진짜 별거 없어. 기본적으로 수열이 어떤 애인지 규칙 정리했지? 그 중에서 오늘 등차수열만 확인한다 그랬지? 등차수열에서 일단 일반항을 알면 등차수열이 설명이 될 거니까 일반항을 난 무조건 찾을 거야. 그럼 일반항을 찾기 위해 뭐가 필요해? 공차와 첫항을 알아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봤지? 그러면서 중항에 대한 얘기,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 하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등차수열 합도 만들어 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지금부터 어려운 얘기 좀 해보자. 시간 너무 애매한데? 우리 4시 반에 끝나잖아. 예, 거의 3시에 시작하고 5시 반에. 우리 3시에 시작했어? 5시 반에 끝나? 오케이, 시간 많아. 그래, 나 요새 왜 이렇게 자꾸 시간 계산을 못하냐? 미치겠네. 조용히 해. 3시에 시작해. 자, 네 번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야.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발목이 잡히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야. 이거 산수를 잘 못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좀 버거운데 싶잖아? 문과 가는 게 맞아. 이거조차 안 되면은 숫자의 감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라서. 근데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지금 적어놨지. 여기서 두 번째 발목이 잡혀.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발목이 잡혀서 뭐지 싶잖아? 그러면 문과로 가거나 졸라 많이 노력해야 돼. 문제 많이 풀어보고 숫자에 대한 숫자랑 더 친해져야 돼. 확인돼요?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수열이라는 파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냐 없냐를 가르는 관문 같은 존재야.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어차피 오늘 시간 많으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수열의 합 SN이라고 썼지. 이거 뭐라고 불렀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내가 이걸 다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가? A의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게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럼 이렇게 쓰면은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해서 어디까지 더하면 돼? A의 N-1번째까지 더하면 되지. 자, 이 상태 지금부터 잘 봐. 두식 연립할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다 지워지지. 다 지워지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N번째 항 있지. 여기서 SN에서 S의 N-1을 빼잖아? 뭐가 남는다는 얘기야? A의 N번째 항이 나온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첫 항과 공차가 얼마인지 못 찾겠어. 문제를 봤는데 못 찾겠어. 근데 수열의 합은 나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일반항 AN이 나온다는 얘기야. 즉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수열에 대한 게 다 설명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지? 그 일반항을 찾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야. 이해돼 안 돼? 확실해? 이 새끼 존나 거만하네 저 성일국 거 저거. 그래 이 새끼야 졸라 당연한 거다. 근데 이거조차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새끼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거 잘 기억해놔야 돼. 근데 여기서만 끝나잖아? 그러면 내가 아까 그런 얘기도 안 해. 그런 얘기도 안 해.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 거야. 확인되지? 자, 간단히 이해 하나 들어줄게. 자, 우리가 등차수를 지금부터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 뭐 해볼까? 1, 첫 항이 1이야. 5, 싫어, 4 할 거야. 그 다음엔 7, 그 다음은 11, 등등등 하고 가겠지. 맞아요? 자, 첫 항이 얼마야? 공차가 얼마야? 3. 그러면 일반항 한번 만들어 볼까? 뭐가 되지? 1 대입해! 뭐 되지? 아멘. 아, 정리해! 그렇게 하시지. 하여튼 성일국 것들, 씨. 말기 못 알아듣는 것들. 오늘부터 성일국 것들 전쟁이야. 여기까지 확인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SN을 찾을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항이 일단 n개니까 2분의 n개가 되겠지. 그리고 첫 항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끝 항이 뭐야? 3n-2지. 자, 정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n에다가 3n-1 되지. 다시 쓰면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이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야?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등차수열의 합 공식 만들었었지. 결국 이 식의 모양이 어떤 식이 된다는 얘기야?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얘도 외워야 돼. n에 관한 2차식이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거 나왔지? 자, 내가 S의 n-1번째 항까지 합을 찾을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불러봐. 그럴 필요가 없지.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S의 n-1은 뭐야? n자리에 n-1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2분의 3의 n-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SN에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온다고? 일반항 AN이 나온다는 걸 위해서 당연하다고 성일고 것들이 얘기했잖아. 한명 남았네. 넌 아니었어? 당연한 게? 당연한 거 맞잖아. 생각을 했지. 그래. 말은 아니잖아요. 야, 똑같은 문제 틀려놓고 제가 말 안 했는데요? 제 질문 아닌데요? 이러는 건 뭐가 다른 거야?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뺄 거야. 뭐 해? 시작 안 하고? 나 뭐 하라고? 안녕. 역시 풍생고. 대풍생고는 역시. 잘해. 차별 안 당하게. 평소에 쌓아놓은 이미지가 이런 걸 어떡하니. 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은 플러스 계산 못함? 여기서 벽이 올 거라 그랬는데 안 온다며. 정리하면 이거 뭐 돼? 2분의 3의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아니 그냥 나 3n이라고 쓸 건데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1 일부러 쓴 거야. 안 합쳤어. 왜? 어차피 여기서 이거 뺄 거잖아. 그럼 지워지잖아. 이렇게. 저게 왜 지워진지 모르는데 지금? 아니 제가 마이너스 그럼 빼잖아. 그럼 뭐가 나와? 3n.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지? 자, 우리가 찾은 일반항 어때? 같은 거 나오는 거 맞잖아.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래, 단순하게 수열이 정확하게 뭐가 나오는지 주어졌더라면 사실 일반항을 찾는 건 일도 아니야. 수열의 합끼리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저렇게 수열합을 직접 찾아봤더니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1차, 2차식의 형태를 취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 번을 더 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성격 베베 꼬인 애들이 등장하는 거거든. 어떤 식의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SN이라는 수열의 합을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줘버리는 거야. 어떻게 써볼까? n의 제곱에 플러스 3n이라고 그냥 할까? 확인되니?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졌대. 이 상태에서 뭘 하라고 시켰냐면 일반항 찾으라고 시킨 거야. 등차 수열이거든요. 다음 수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도 안 해. 그냥 이 수열에 있어요. 수열의 합이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에요. 이때 A, 일반항 AN 찾아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그래, 방금 얘기한 요걸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첫 번째가 뭘 찾아야 돼? n-1번째 항은까지의 합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만들어?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되겠지? 응, 대입해. 그래, 완전 제곱 플러스 3의 n-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빼버리자고. 그러면 an이라는 일반항이 나오겠지? 뭐 나와? 2n 플러스 3. 아니, 플러스 4. 2. 얼마? 플러스 2 왜 안 하고 놀아? 죽고 싶은 거야? 플러스 2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그래, 이렇게 찾는 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뭐냐면, 이번에는 SN,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예. n의 제곱에 플러스 3n에다가 플러스 7 하나 붙여보자. 이때 일반항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거 찾으면 되겠지. 어떻게 나와? n-1의 완전 제곱 플러스 3의 n-1 플러스 7 이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일반항 AN 나오지. 자, 뭐 나와? 2n 2 플러스 2. 플러스 2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야, 합이 달라졌잖아. 근데 왜 일반항이 똑같아? 같은 수를 더해서. 뭐 등식이야? 공차가 같다. 공차가 같아서?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 수열 제대로 계산되는지 한번 나열을 좀 해보자.
첫 항이 뭐야? 1 대입하면 4. 두 번째 항은 6. 그러면 쭉 가서 n번째 항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애가 2n 플러스 2잖아. 이걸 가지고서 다시 수열의 합으로 복원해 보면 되겠지? 해보자. 그러면 2분의 n에다가 즉 sn을 찾는 거야. 2분의 n에다가 2n 플러스 6을 곱하면 되지?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3은 이건 제대로 찾은 게 맞는데? 그치? 자, 여기 가보자. 첫 항이 얼마야? 4. 뭐야? an이 똑같은데? 맞지? 그럼 분명히 이거 합구하면은 뭐야? n제곱 플러스 3n 될 거란 얘기잖아. 오씨.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문제가 생긴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시키는 대로 찾았잖아. 그렇게 된다는 걸 성일국 것들 당연하게 여기면서 넘어왔잖아. 근데 당연하게 여기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왜 안 되냐고. 뭔가 오류가 있었어? 아무런 오류 없었어. 맞잖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밑에 바닥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따라 올라가 보는 거야. 어디서부터 갈 거냐? 수열의 합부터 다시 가보는 거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SN이 뭐였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2 더하기 등등등 해서 AN까지 더한 거였잖아. 그러면 숫자를 좀 내 맘대로 좀 집어넣어 보자. S 만약에 내가 5라고 했어. 그럼 뭐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등등등 해서 A5까지만 더하면 되지. 그럼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S1은 뭐겠니?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A1이랑 동일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만들어 볼 필요 없이 내가 찾은 이 일반항이 일반항에서 찾은 A1이 수열의 합에서 찾은 S1이랑 똑같으면 제대로 찾은 거 아니야? 그러면 S1 대입해봐. 얼마야? 4지. 일반항 찾으면 4지. 이건 제대로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S1을 찾으면 11이지. 일반항에서 찾은 걸 찾아보면 4. 다르잖아. 그러니까 딱 얼마 차이나? 이 S1이 뭐야? A1이잖아.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딱 7 차이 나지? 내가 구한 거랑 원래 SN이 얘라고 생각하면 딱 7 차이 나는 것만큼 커버가 되잖아. 그러면 이 새끼? 요 규칙이 1항부터 통용이 되는 규칙이 아니었단 얘기네. 다시 말하면 얘가 2항부터 통용이 되는 걸로 해서 2항일 때 값이 2 대입하면 6, 3 대입하면 8 이런 식으로 가고 첫 번째 항은 11로만 딱 써준다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되는 거잖아. 왜? 내가 여기를 4라고 생각하고서 수열의 합을 쭉 찾았더니 이게 뭐야? n제곱 플러스 3n이었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가 4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얼마였어? 11이었지? 7만큼 더 커진 거잖아. 여기다 7만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오씨, 되네. 맞아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뺐다고 해서 일반항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항은 맞겠지. 대신에 이 지금처럼 수열의 합이 나왔을 때는 첫 항이 얼마야? 4. 두 번째 항이 6. 세 번째 항이 8.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애였다라면 두 번째 찾은 얘는 첫 항이 얼마야? 11. 두 번째 항이 얼마야? 6. 세 번째 항이 얼마야? 8.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단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열이라는 녀석이 뭐였어? 특정한 규칙하에 나열된 수가 나열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나열이 된 게 된 거야. 얘는 어때? 이 새끼가 규칙을 벗어나 버렸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규칙이 적용이 될 거고 그 앞에는 마구잡이로 써놓은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그냥 내 추론인데
옛날에는 수열의 정의가 특정한 규칙하에서 수가 나열된 게 아니라 그냥 수를 나열하면 다 수열이라고 불렀어. 그럼 이제 이런 거야. 처음에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7이거든? 다섯 번째? 몰라요. 몰라? 중신이야? 이러면서 이제 갈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고 꼬우니까 규칙 적용해. 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사람은 악독하니까. 근데 그랬더니 뒤로 갈수록 이제 규칙이 적용이 되잖아. 앞에다가 붙인 거야. 첫 번째 6, 두 번째 8, 세 번째 10, 네 번째 12인데 그러면 6 앞에는 원래 뭐가 있었을까? 라고 물어본 거야. 뭐가 있었을까? 4. 아닌데? 11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악독함이 생겨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찾은 이 등차수열이라는 규칙은 여기서부터 적용이 되는 등차수열이고 이 앞에 원래는 우리가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수가 나열된 거의 첫 번째 항이야. 근데 그 앞에 숫자가 우리가 모르던 뭔가가 있었겠구나. 그 모르는 숫자 하나를 포함해서 쭉 나열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됐을 때 이렇게 찾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규칙을 적용하게 되느냐? 일반항 AN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오기는 하겠지. 근데 우리가 S1이랑 A1이 여기서 찾은 A1이 같으면 1항부터 이 규칙 하에 A1부터 이 규칙 하에 움직이게 될 거고요. S1이랑 A1의 값이 다르면 그때는 내가 찾은 일반항의 규칙은 n이 2일 때부터 적용되는 애예요 라고 구분을 한다라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이해돼? 네.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 이런 것 때문에.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걸 빼서 일반항 찾았어. 이걸로 끝이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야. 왜? 얘가 n에 1 대입할 때부터 되는지 2 대입할 때부터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소열의 합에서 S1을 찾고 내가 찾은 일반항에서 A1을 찾아서 같으면 1항부터 즉 지금은 같으니까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해요. 여기는 다르니까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해요 해서 요렇게까지 만들어줘야 일반항이 완성인 거야. 언제부터 되는지까지. 확인돼요? 네, 요겁니다. 그러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풀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그래도 어쩔 거야 해야지. 귀찮아? 그 실력에? 그래서 공식화 시킬 거야. 이거 니는 어디서 못 배우는 거다. 내가 만든 거야. 진짜요? 나가 이 새끼야. 사실 등차수열은 공식화 시키는 게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 쉬우니까. 이거는 증명하기도 쉽고 공식을 유도하기도 쉽고 해서 이거는 많이 풀려 있는 거야. 등비수열만 선생님이 만든 거고 등차수열은 얘기해 줄게. SM n에 관해 2차식이라고 그랬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왜냐? 여기서 써먹을 거거든.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에 관해 2차식이 나왔다. ABC가 상수라고 취급을 하면 이때 일반항 AN은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이 식 자체를 미분합니다. 아,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 이 새끼야. 이 건방진 성일국과 들어 이 새끼야. 설마 미분하는 걸 못하니까 너는 하지마 이러겠냐? 미분하는 거랑 비슷하게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수 보이지? 이 새끼를 앞으로 내려. 그럼 뭐가 돼? 2AN 나오지. 그리고 원래 제곱이었지. 지수 2였지. 1을 빼. 내렸으니까 하나 빼는 거야. 그러면 1제곱이니까 생략해도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다시 얘도 미분해. 여기 원래 지수가 뭐야? 1이지. 내리면 아무런 의미 없잖아. 그리고 대신에 여기서 하나 뺐으니까 0 되니까 n의 0제곱 1이잖아. 그냥 b야. 맞니? 그럼 여기는 n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냥 미분이거든? 근데 맨 앞에 있는 최고차항에서 A 보이지? 이거 한 번만 빼줘. 미분과 조금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미분처럼 진행하되 마지막에 한 번만 빼줘. 이러면 일반항 무조건 나와. 확인돼요? 그리고
아까 1항부터인지 2항부터인지 이제 구분해야 되잖아. 이거 맞춰야 되잖아.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C가 상수지.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분할 거야. C가 0이잖아. 무조건 1부터 1반항 적용할 수 있어. 0이 아니면 2부터 1반항 적용할 수 있어. 이거야. 확인되니?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공식이 통용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확인할 거거든? 어디로 갈 거냐? 238쪽. 필수문 유형 13번으로 가. 자, SN이 뭐라고 나왔어? n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n이라고 나왔죠. 우리 여기서 A1하고 A5 더하라 그랬지? 맞아?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요거 우리 테스팅 해봐야 되니까 실제로 확인 좀 해보기 위해서 일반항을 좀 찾고 가자. 그러면 S의 n-1번째까지 합을 알아야 돼. 공식 통용하기 전에 먼저 구해놓고 공식 적용할 거야. 그럼 자 이거 어떻게 돼요? n-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2의 n-1 전개. 전개하지 말고 그냥 빼. 자신 있잖아. AN은 마이너스 2n. 2n. 2n 2n. 2n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나와 있던 식에서 S1을 찾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여기는 AN에서 뭐 하면 돼? A1을 찾는 거야. 얼마야? 둘이 같지? 그러면 우리는 일반항의 모양이 AN이 2n-13이고요. n이 1 이상일 때 적용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인됩니까? 자, 공식으로 적용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A가 지금 현재 1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고 C는 0이지. C는 0이니까 무조건 1 이상이야. 체크됐지? 자, 이제 미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앞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랬지? 그러면은 AN이 어떻게 만들어져? 2 곱하기 1이니까 생략 n 제곱에서 1 빼니까 1제곱. 뭐 없어졌지?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리고 빼기 1 한번 해주라 그랬지? A값. 어때? 나오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서술형 나오면 무조건 이걸로 찾아야 돼. 객관식 나오면 이걸로 하면 돼. 확인되니? 그럼 내가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줬으면 여러분들은 A1에다가 더하기 A5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찾아. 얼마야? A1은 마이너스 11이었고 더하기 5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4. 그래. 이렇게 찾으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럼 딴 방법 가르쳐 줄까? 우리 이 문제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이 문제 한정으로. SN이 나왔잖아.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일반항 찾아서 이거 두 개 찾아서 직접 계산한 거지. 이렇게 안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S5는 2분의 5에다가 A1 플러스 A5 아니야? 끝났잖아. 5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 30. 한 25에서 마이너스 60이니까 35. 이거 X. 씨.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생각 못 할까? 솔직히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사실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이게 오히려 FM이잖아. 근데 수열은 이런 쇼컷이 나와. 이걸 찾아내는 애들이 수열에 감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들 문제 풀면서 나도 수열은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보다 보면은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수업하다 보잖아? 진짜 감각 있는 애들은 눈으로 풀어. 너 이 새끼 이걸 왜 눈으로 풀어? 그러면 선생님 이게 보면 안 보여요?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의대가더라.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애들은 냅둬. 그 애들 빼고 1등 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정석대로 먼저 문제 풀면서 본인 나름의 쇼컷을 계속해서 하나씩 찾으면 돼. 알겠습니까? 어쨌든 요렇게. 그래서 공식 표현 되는 거 확인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공식 어떻게 하면 되겠어? 따로 적어놓고 외워야지. 그래서 이걸 어디다 적어놓을 거냐면 여러분들
빈 공간이 어디 있을까? 여기로 가자. 224쪽. 그러면 여기 빈 공간 좀 나와 있다, 이거. 보이죠? 여기다 그냥 적어놔. 여기다 적어도 좋고, 아니면 여기다 적어도 좋고, 여기다 적어도 좋고. 편한 대로. 어차피 조공식이랑 등비수열에서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또 나올 거거든? 그거도 공식화 시킬 거야. 그래서 두 개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으면 너네 시험 볼 때 시간 모자르다는 소리 안 나올 거야. 이거 외워야 돼. 됐습니까? 웃어? 성일고 컷. 웃어? 개구랄까네. 웃어놓고 안 웃었다고. 선배 관리 안 하냐? 선배로 형 이러시면 안 돼요. 형 때문에 제가 죽어요. 개빡치잖아요. 자,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놓은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사실 등차수열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남은 거 이제 문제들 봐야 되는데 문제 유형 중에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칠 거거든? 어디 볼 거냐면 여러분들 책의 234쪽. 234쪽에 나와 있는 필수 유형 9번 같은 문제를 생각 외로 잘 틀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두수 1과 100 사이에 32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지. 이번 문제는 쉽네. 32개를 넣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15번 문제처럼 나와. 15번 문제 봐봐. 15번 문제로 그래서 보자. 15번 문제 보면은 1과 46 사이 몇 개의 숫자를 넣어? m개.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비정개수의 숫자를 넣어버려.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이었지. 그 다음에 A1이지. 그 다음에 A2지. 등등등 해서 AM 나오지. 그리고 46 나오지. 이걸로 하나의 수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수열의 이름은 A라고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왜? A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고 얘는 뭐야? 아까 얘기했지. 앞에 하나 추가요. 뒤에 하나 추가요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거 추가요 된 것까지를 전체를 다 묶을 수 있는 수열의 이름이 필요하거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A가 아닌 다른 문자에 대한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B1이라고 쓰면 돼. 그럼 자동으로 얘가 뭐가 돼? B2가 되겠지. 그럼 얘는 B3.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가 돼? B의 M 플러스 1번째, 얘가 뭐야? B의 M 플러스 2번째. 이렇게 이름 붙이게 하는 거야. 넘버링만 하면 돼, 항에다가. 그리고 나면 문제 봐봐. 무슨 수열이래, 얘가? 그렇지. 문제 풀이라 힌트가 나왔잖아. B1이 얼마야? 1이지. B의 M 플러스 2번째가 46이지. 근데 M 플러스 2번째는 B1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1개의 공차를 더한 거잖아. 이게 얼마야? 46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B1이 현재 얼마야? 1이었잖아. 이 항에서 정리하면 M 플러스 1에다가 공차 D를 곱하면 얼마가 돼? 45. 원래는 여기서 못 푸는 게 맞아. 왜? 공차 D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여기서 M이라고 나와 있는 숫자는 수열에다 번호 붙인 거잖아.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에다가 공차를 곱했어. 45가 됐어. 그럼 공차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다고. 왜? 내가 특정한 숫자를 더해 나갈 건데 2분의 1 더하면 안 돼?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순하게 자연수라는 거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지만 여기 보이는 공차가 무조건 자연수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문제 조건에서 확인해야 돼. 문제 조건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공차가 1이 아닌 뭐라고 나왔어? 자연수. 아싸, 이 새끼 자연수구나. 이러면 쉬워지는 거지 이제. 확인돼요? 그러면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은 안 되잖아. 45 곱하기 1 빼고 나머지 순서상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부터 돼? 얘가 3일 때 15. 얘가 5일 때 9. 얘가 9일 때
5. 얘가 15일 때 3. 얘가 45일 때 1. 확인돼요? 그때 문제에서 뭐 가라고 했지? m의 최대값을 찾아 그랬지? m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야?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얼마? 14.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좀 더 막 가기 시작하잖아? 이 새끼 음수로 나온다? 그럼 공차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이 새끼는 무조건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씩 고려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숫자가 끼워들면 뭐 하는 거야? 새롭게 수열의 이름을 붙여주면 돼. 알겠어요? 좋아. 그럼 이런 문제 유형 하나. 그 다음에 뒤로 또 넘기면 필수 유형 11번 같은 유형 하나. 자, 필수 유형 11번도 문제 한번 읽어볼까?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수의 합이라고 해서 우리는 SN을 뭐라고 불렀어? 첫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라고 그랬지. 맞죠? 첫 항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원래 첫 항을 쓰게 되면 A1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A1이라고 안 쓴 이유가 첫 항부터 해버리면 요거. 선생님 A1이 이건데 뭐 어쩌라는 얘기를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첫 항부터 A1이라고 안 하고 첫 항부터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지? 왜?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A1이 여기 나오긴 했지만 첫 항은 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앞에 추가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했을 때 SO가 이거고 S10이 이걸 때 S15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러면 지금처럼 나오게 되면 수열의 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석해서 예측하는 거야. SO가 -5고 S10이 40이니까 S15는 얼마일까? 이걸 예상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써보자. SO가 -5고 S10이 40이야. S15는 얼마일까? 어떻게 예상이 되니? 95? 85? 어떻게 했어? 45 더하기 응? 45? 아, 여기가 45 차이니까, 아, 5개 차이니까 다음번도 5개 해서 45를 더해서 85? 그래,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예상을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를 풀어서 써봐. S5는 어디서부터 더하는 거야?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더한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나왔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지. 그럼 첫 항을 A라고 할 거야. 그럼 마지막에 있는 애는 뭐야? A 플러스 4D가 되겠지. 그럼 이걸 다 더하잖아? 5A야. 그리고 D랑 2D, 3D, 4D 더하는 거잖아. 10D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얘도 바꿀 수 있지 않아?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10까지 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가 뭐야? A잖아. 얘는 A 플러스 9D잖아. 그러면 10개 더하는 거잖아. 우리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0에다가 A 더하기 A 플러스 9D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가 돼? 5A에다가 플러스 45D가 되겠네. 10A야? 미안해. 미안해. 이해가 됐어요? 응. 자, 그러면 S15는 뭐야? A1부터 시작해서 A15까지 가는 거지. 그럼 2분의 15에다가 곱하기 바로 가자. 2A에다가 플러스 14D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건 뭐야? 15A에다가 7에다가 15 곱하니까 105D 이거 되는 거지? 이거 찾으란 얘기야. 그럼 우리 뭐 하면 될까? 얘가 이거잖아. 얘는 이거잖아. 연립하면 A랑 D값 나오겠지. 그거 하면 되잖아. 이게 첫 번째 방법. 확인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 왜, 누구 있어? 두 번째 방법. 이거는 약간의 뭐랄까 감각이 좀 필요하거든. 잘 봐. 여기 지금 보잖아. 1부터 10항까지 더한 거지. 이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갤 거야. 가능 불가능? 가능. 쪼개면 여기 5A 플러스 10D로 고정. 왜? 위에서 찾았거든. 맞아? 자, 지금부터 잘 봐.
지금부터 지랄 맞다. 이거 다 더하잖아? 얘 처음 게 뭐야? 이거지. 얘는 이거지. 자, 각각의 항에서 OD만 따로 뽑을 거야. OD씩 뽑을 거야. 그러면 OD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25D 더하기 A 플러스 4D야. 그러면 얘가 다시 뭐야? 이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끝 아니야. 5A 플러스 10D가 마이너스 5지. 이거 마이너스 5다. 여기도 마이너스 5다. 그러면 뭐가 돼? 25D에서 마이너스 10 하면 40이야. D 나왔네? 얼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욕심나지? A 구하고 싶잖아. 이거 찾아서 우리 해야 되는 거니까, 맞지? 안 찾을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똑같이 나눌 거야. 15개잖아. 5개씩 세묶음. 그러면 A1부터 시작해서 A5까지 더하기. 야, 아니야. 이거 할 필요 없어. 2개로 나눠도 돼. A1부터 A10까지 한 방에 가. 그리고 A11부터 A15까지 한 묶음 더. 그러면 얘 얼마였어? 아니, 40이라고 문제 나왔잖아. 이거 40 갖고 갈 거야. 여기만 볼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얘는 A 플러스 10D지. 얘는 A 플러스 14D지. 그러면 우리 요거 뒤에 있는 애 10D를 묶어서 10D가 5개에서 50D로 따로 꺼내버리잖아?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A 플러스 등등등에서 A 플러스 4D 돼. 즉 뭐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SO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야. 그럼 아까 우리 D 얼마인 거 알았어? 2인 거 찾았지? 끝났잖아. 여기 얼마야? 100. 마이너스 5 하면 95. 거기다 앞에 있던 40. 135.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서 하나씩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얘기했잖아.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감각이 좀 필요해. 계산 속도는 압도적으로 빨라, 얘보다. 근데 이거 하다가 헷갈릴 것 같잖아? 그냥 이걸로 해.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2가지 방법 제시해 줄 거야. 중간에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막 한데 다 필요 없어. 제일 빠른 건 얘야.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나도 살짝 가끔 틀려. 계산 중간에 잘못한다거나.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 대신에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손이 아파. 그 차이. 그래서 추천은 얘도 할 줄 알고 얘도 할 줄 아는 게 좋거든. 한번 해봐. 이거 뭐야? 쉽다. 확실하게 난 이걸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걸로 넘어와. 왜냐면 등비수열에서는 이렇게 안 풀면 감당 안 돼. 이렇게 문제 풀면은 등비수열 가면은 식이 감당이 안 돼. 너네 분명히 못 할 거야. 그때 가면은 성일고 것들 특히나 그러니까 해보고 괜찮아? 일로 넘어와서 문제 푸는 걸로 이렇게 쪼개가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할 줄 알면 사실 등비수열에서는 난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 모르지. 또 해봐야 알겠지? 그래서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 필수형 12번 보잖아? 등비수열의 합의 최대 차수인데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의 SN인데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대. 지금 꼴 봐봐. 첫 항이 34지. 근데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지. 그러면 뒤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공차가 음수란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합이 최대가 되려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막 더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에 음수가 나왔다?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9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야. 맞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공차가 음수니까 이거 더할수록 숫자 작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 항이 작아지는 거야. 합은 양수를 더하면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대신에 음수를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 합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얘는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식문 한번 써보고 가보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합이 최대가라는 얘기, 거기다 밑줄 하나 쳐볼까? 합이 최대.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이 양수인 항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합이 최대일 때의 n값을 찾으라 그랬잖아. 우리는 거기서 말하는 그 n의 정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n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항의 값이 0보다 이상이 음수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직전. 그때까지 더하면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항의 각각의 값들을 확인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야 돼. 지금 문제를 보면은 첫 항이 얼마야? 34. 그리고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20이지.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찾을 거야. A1이 34지. 15번째 항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A1 플러스 14D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2라고 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할 필요 없냐면 우리 일반항 n에 관한 1차식인 거 알았지? 뭐가 돼? 그냥 an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일반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써도 돼. 어떻게 쓰면 되냐면 34에다가 플러스 n-1에 d가 되는 거잖아. a1이니까. 맞아요? 근데 얘가 뭐였어? a15였지. n에다가 15 대입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2 대입하면 n값 나와. d값 나오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1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마이너스 21을 만들 거냐? 그거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 곱하면 돼? 14에다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56인데 얘 영은 마이너스 56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결국 an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n 플러스 38 이렇게 되겠죠. 확인돼요? 그럼 이 값이 0보다 작아지게 만들 때 n값을 찾으면 돼. 확인되니? 그러면 언제야? n이 2분의 19보다 클 때가 되겠지? 즉 9.5보다 큰 항이잖아. 몇 번째 항이야? 10항부터 음수란 얘기지? 어디까지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9번째 항까지 더하면 9번째 항까지는 최소한 음수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더해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최대가 돼도 큰 n값 얼마야? 9. 그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성훈이 알겠어? 한이는? 아저씨 잘 잤어? 왜 울어? 알겠어? 야, 뒤질래? 너 혹시 책 모서리에 대가리 찍기 싶었냐?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오늘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 전체를 다 했어. 이거 원래 두 타임에 선생님 항상 나눠서 하던 건데 오늘은 다 했거든? 이해돼야 안 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100%야.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오늘이 지나고 내일쯤 되잖아? 머릿속에서 반 이상이 지워질 거야. 영상 올려줄 테니까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보면서 듣고 해. 아니면 노트 정리 해놓고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눈으로만 봐. 그래도 충분해. 사실 수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첫 번째 산수 못하고 두 번째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해서야. 욕심 가지고 덤벼들면 사실 수열은 쉬워. 정 안 되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수열 정의 내릴 때 증명할 때 축차 대입법이라고 했잖아. 하나씩 다 대입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수열이야 사실. 근데 그런 거 조차 안 하고서 그냥 문제 풀겠다는 얘기니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나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뭐 하면 돼? 대입해서 풀어. 시험 보는데 당장 푸는 법 몰라서 틀렸어요는 아깝잖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알겠나요? 네. 자, 오늘 한 거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뭐? 저기 이제 n이 1, 2, 3부터 되는 거 있잖아. 응. 3 이상 되는 거.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다고 봤대. 왜냐면 일반항을 직접 우리가 아까 그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있지. 거기서 원래 일반항을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공식 유도 해놓고 직접 숫자 대입해서 다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 하기 싫어서 안 했어. 그냥 되는 거 없어.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돼. 또, 이거 야, 주석이 책 먹는다 저거. 등차중앙 있잖아. 등차중앙 응. 이 연속이 아니어서 등차 중앙이 항이 3개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잘 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 아까 우리 봤었던 문제 중에 숫자 퐁당퐁당으로 x, 7, y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만약에 3, 5, 7, 9, 11, 1, 13 여기까지 딱 써놓고 숫자를 어디가 지어볼까? 얘랑 여기 이렇게 했어. 이때 x랑 y를 찾아서 더하래. 그럼 직접 구해도 상관없지. 근데 여기 지금 보잖아. 하나, 둘, 셋, 여기 뒤에 앞에랑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 x에서부터 y까지 여기를 딱 보면 항 5개지. 여기 가운데 있는 애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지. 그럼 요거 3개만 따로 이름 붙이는 거야. 여기가 b1, b2, b3라고 이름 붙여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연속하는 3개가 돼버렸지. 이렇게도 가능해.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야? 그래,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얘랑 저는 여기 보고 싶어요. 이러면 가운데 있는 애를 못 잡지? 가운데 6.5 아니에요? 6 아니에요? 막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계 가지고 보는 거야. 알겠죠? 또? 나머지 괜찮아? 네. 이거 돼? 그러면 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의문점 하나만 던지고 오늘 수업 마치자.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금 보면 아까 공식 만들 때 이런 경우 있었지? 맞니? 2항부터 등차설이 성립되는 경우. 그러면 선생님 저는 A2부터 시작해서 AN까지만 더해보고 싶어요. 이런 애는 이렇게 더해주고 싶어요. 뭐 이런 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부분만 더해주고 싶어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용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S에 N이 A1부터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빼면 돼. 얘만 남기고 싶어. 누구만 없어지면 돼. A1만 없어지면 되니까 S1을 빼면 되는 거야. 확인돼? 다시 말하면 반드시 1항부터 하는 게 1항부터 더하는 게 SN이거든? 근데 일부분을 더하려면 그 앞에 부분을 날리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염두에 두고 계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는 진행할 거야. 더 할 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남은 시간에는 문제 풀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목요일날 쉽니다. 또 목요일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왜 아무도 없죠? 그리고 토요일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 저 목요일날 왔다 갔는데 학원에 없는 게 말이 돼요? 저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저한테 말 안 해주셨어요? 죽는다 진짜. 분명히 지금 며칠에 걸쳐서 얘기했어. 목요일날 휴강인데 통합과학은 수업한다. 목요일날 과학 수업 이거 우리 반만 쉬는 거야. 내 수업만 다 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목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 각자 지금 따로 풀고 있는 문제집들 학년에 맞는 문제집들 그거 최소한 절반 이상은 해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거 해결하시고 숙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 나갈 거니까 문제집들 최대한도로 해결을 하는데 한 10장 풀어놓고 선생님 제 예선에서는 이게 최대였습니다. 한 달은 풀어놓고 최선이었습니다. 진짜 하기만 해봐. 아주 머리털을 한 옥씩 다 뽑아버릴 거니까. 최소한 나를 깜짝 놀래킬 만큼의 범위와 양을 가져와. 너무 적어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뒤져 진짜. 이 성일곱 것들 개수작 부리지 마. 정석적으로 해.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